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인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난입니다.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 위협을 핑계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국가가 공격받고 있을 때 그 국가를 지키는 최전선에 보수가 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결하도록 보수가 가장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보수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언론의 한국 공격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원재료다.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 조치를 취하거나 또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아주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아침에 공개했는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이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이더라고요. CISTEC.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무역협회의 전략물자정보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곳으로 합니다. 비정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전략물자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거나 매 한 가지겠네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합니다. 예. 불화수소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핵무기 개발이나 생화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 안전화 전원, 주파수 변환기, 동결 건조기, 탱크 로리까지 북한으로 밀수출한 것도 있고 하려다가 탱크 로리 하나만 그렇습니다. 적발된 사례들도 보고되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란 장비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기업인 미쓰도요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4,500만 엔의 벌금도 냈다고 합니다.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일본이 더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안보 위협을 핑계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거도 없이 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안보에까지 관련지어서 이번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가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문인상 의장님 어디 가셨네요. 문인상 의장님이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외국이나 특히 미국 가보면 일본에 너무 밀린다. 한국의 국제 파워가 너무 약하고 특히 여론전, 홍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총리께서 사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일본이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이번 일본 경제 제재에 관련한 국제 홍보단 같은 걸 발족을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좀 홍보하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은 한일 갈등을 더 심화시켜서 끝장을 보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팩트를 알리고 진실을 알려서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어쨌든 국제관계는 또 힘이 필요합니다. 힘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개를 했고 제가 공개한 자료 중에서는 2013년 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이후 자료도 좀 찾으셔가지고 꼭 좀 지시를 해주십시오. 찾아서 전 세계,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특히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달라.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리께서 좀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혐한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한국에서의 반일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 지도자들 그리고 저도 그중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측도 지혜를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선거가 임박했습니다만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지도자들께 저의 우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정이란 말에 특별히 제가 관심이 갑니다. 총리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 여러 쟁점이 많은데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법률 불소급 원칙이 뭔지 아시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께. 어떤 법률이 대원칙, 그렇죠. 예. 일반론입니다. 예.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급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네. 그렇죠. 예. 그게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왜 중요합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법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정한 룰로 옛날 일을 다 처벌해 버리면 네. 사람들이 불안정해서 못 살겠죠. 그렇죠. 사회 안정성이 파괴되고 네. 갈등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윤창호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윤창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윤창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죠. 마음은 괘씸하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사회고 그게 법이어야 우리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원칙이 깨지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 잠깐 봐주십시오. 교육 행정에도 이런 불소급 원칙이 있습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교육부 장관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학기 평가는 그 학기 전에 마련해서 공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불소급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또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훈령입니다.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 계획을
전년도 8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 통보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올해를 평가하고자 하면 그 전해 8월 30일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통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총리 좀 나와주십시오. 방금 제가 부총리 이 불소급 정신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셨죠? 네, 총리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물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사후에 나온 법이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행위 당시의 법률이 아니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극히 예외적인 특별법이나 네네네. 옛날 반민족 행위자 예. 법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사고 문제로 지금 국내가 내전입니다. 정부가 이제 교육부가 이번 시도교육감이 진행한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한 후에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제가 살펴본 건데요.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운대고와 상산고인데 화면 좀 올려주세요. 해운대고 평가 기간이 평가 대상이 됐던 기간이 저기 화면에 보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간입니다. 그 기간에 해운대고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평가를 한 건데 만약 저렇다면 평가 기준을 통보하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 맞습니까? 총리께서 생각할 때. 네, 당연히 그 적용 이전에 통보가 되어야 그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옳습니다. 2015년 3월 1일 전에 통보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통보 시점 한번 열어주세요. 네, 2018년 12월 31일 날 평가 기준이 그 학교에 통보됐습니다. 예, 점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상산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산고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최근 5년간입니다. 저것도 당연히 평가 기준이 통보되는 시점은 2014년 3월 1일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닙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2018년 12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만약 2018년 12월에 평가 기준이 통보됐다면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12월 이후여야 되겠죠. 19년 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자사고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저렇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부터 19년까지인데 전부 다 2018년 12월경에 평가 기준이 일방적으로 통보돼서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서울은 2014년까지만 해도 카트라인은 60점이었습니다. 60점 이상 받으면 통과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8년 말에 70점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상산고는 거기다 10점 더 보태서 80점으로 통보됐습니다.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 갈등이, 사회 안정성이 깨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제가 아는 한 이렇습니다.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단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가 이걸 보겠다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교육부의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고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의 여부를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박근혜 정권도 똑같이 했어요. 차이점은
2014년에 한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자사고를 다 살려주는 쪽으로 임의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한 겁니다. 물론 자격 미달인 학교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자격 미달인 학교가 자사고로 인정이 됐던 적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자격 미달이 아닌데도 떨어진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 상상고는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정권을 넘어서 교육부가 독재를 해왔다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법령에도 위헌 법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위헌 시행령이 있습니다. 헌법의 대원칙,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룰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행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리님께 답변을 물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시행령 자체가 이 불소급 원칙을 깬 시행령이다, 기준이다. 그런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면 총리께서 이 시행령 고쳐야 된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쭤보고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얇은 생각만 가지고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님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기반해 있고 우리 헌법 정신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저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제가 어느 당파적인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총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교육부 장관께서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총리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좀 긍정적인 이야기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한 취지를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를 저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감히 주장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했습니다. 새로운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몇 년 뒤에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후 외환입니다. 외환을 이겨내려면 대한민국이 단결해야 되고 그 전제 조건은 정부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불신을 받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가 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단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